네, 현충일이지만 이성대 뉴스 썰기 4시에 시작합니다. 썰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지방선거 때부터 저에 대해서 수많은 설을 뒤에서 유포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 이준석 대표 뜻밖의 여정. 뜻밖의 여정이라고 하면 사실 지난 금요일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한 게 뜻밖의 여정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우리 여당 대표가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한 건 사실상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준석 대표 뜻밖의 여정이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죠. 자, 주말 동안 방문했는데 지금 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은 그 수도인 키이우를 저렇게 방문해서 그 전쟁 참사를 좀 둘러보는 상황도 있고요. 조만간 젤린스키 대통령도 면담을 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는 9일 날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됐고 저희가 그걸 썰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 이준석 대표 험난한 우크라이나 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강용석 후보가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당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핵관급의 그 친윤 중진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아닌데 여전히 청와대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자, 정부에서는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난색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보름 전쯤에 이 대표가 고집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외교부가 여당 대표의 초청장을 대신 받아줬다더라. 본인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여당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셈이죠. 자,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SNS에 자,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페이스북 한 줄 멘트를 썼어요. 자, 이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이게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좀 앞에 뭔가 좀 내용이 빠져 있는 느낌인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홍준표 의원이 개가 짖어도 그렇습니다. 예, 기차는 자주. 간다. 자, 부사절이 빠졌습니다. 개가 짖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 이제는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이 자주 쓰던 표현인데 자, 어차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정진석 의원의 비판에 대한 답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이 SNS를 올린 게 언제냐면요. 현지 시간으로 한 새벽 5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본인의 한국 소식을 검색해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보좌관들이 보였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태지만 실시간 SNS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행은 이미 공지한 거라 뜻밖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뜻밖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자, 두 번째는요. 대표를 조기 사퇴하고 유학을 가라. 이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당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뜻밖의 여정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자, 당 안팎에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대선 직후부터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조만간 사퇴를 할 거고 유학을 떠날 거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들어본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지방선거 때부터 저에 대해서 수많은 설을 뒤에서 유포하는 분이 있었어요. 수많은 설이라고 하면 뭐 지선 끝나면 그만두고 유학을 갈 것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들은 게 있는데 뭐 말하기는 어렵고 그분의 희망사항에 가까운 것들이 자꾸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유학이라고 하면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출국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갑자기 지선, 대선 연달아 승리한 대표인데 임기도 내년 6월 1일까지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에서 조기 사퇴설을 띄우는 반대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직접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주말에 한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 6월 달 임기까지 당연히 채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각에서 지금 조기 사퇴론, 미국 유학설과 같은 억측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억측이 아니라 그런 시도들이 지금 있다. 나는 당연히 임기를 채울 것인데 유학설 같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흘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게 해야 자신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내가 미국 하버드 다녀온 사람이라서 별로 갈 생각이 없다. 이미 조기 유학은 다녀왔기 때문에 강행커도 조기 유학파잖아요. 더 이상 가서 배울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승리했습니다, 선거에서. 그리고 지금 임기도 절반 가까이 남아 있는데 자, 이례적으로 남은 임기 다 채우겠다 얘기하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그만큼 주변에서 임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있다. 뭐 비난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왜 그러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정치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대표 남은 임기 1년을 포함해서 향후 2년간은 큰 선거가 없습니다. 평시체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방선거 승리한 그 동력을 가지고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집권 초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여당 대표가 뭔가 돌파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리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거죠. 관령이 필요하다는 반대 세력이 흔들고 있는 것이다. 자, 이준석 대표는 개성이 강한 정치 스타일이라서 집권 초기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대표로서 손발을 맞추기보다는 불협화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관리형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었는데 자, 이준석 대표는 평시보다는 전시의 그 진가를 바라는 정치 스타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자, 지금이잖아요. 이제 평시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평시에는 본인이 어떤 이슈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거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이 끝난 뒤에 그 전장현과 같이 그 장애인 이동권 문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뭔가 이 대표가 대선이 끝난 뒤에 이슈를 만들어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 대표는 계속해서 자신이 주목받는 이슈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뜻밖의 여정, 바로 마지막은 바로 이런 이슈를 만들어낸 거다. 자, 이겼지만 혁신위를 출범했다. 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이례적이란 분석이 있었습니다. 혁신은 사실 선거를 패배한 쪽에서 먼저 나오는 말인데 반대로 선거 이긴 뒤에 바로 나왔거든요,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혁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천 시스템 문제를 건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천 문제를 건들게 되면 그거는 이 대표의 임기 이후 차기 당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혁신을 하기 위한 그 아이템이 없는데 자, 혁신위부터 출범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좀 성급한 일이다. 그리고 아까 정진석 의원 그 SNS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는 역할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 혁신위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친이준석계라고 불리는 하태경 의원 문제 없다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파워 투쟁 중심으로 오는 올드 정치고 예. 이제 꼰대 정당에서 청년 정당을 실제로 바꾸겠다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일각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도 가고 또 갑자기 혁신위도 띄우는 그런 뜻밖의 행보가 개인 문제,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펼치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나 봅니다. 네,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상납 의혹으로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대선 이기고 지선 이겼으면도 개인 문제의 발목이 잡혔다라는 분석이 나오니까 이를 뒤집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보면요. 이준석 대표 뜻밖의 여정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번 달 24일 날 그 개인 문제에 대한 당내 징계 관련된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면은 이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당내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4일에 예정된 대로 나오지 않으면 언제쯤 또 저희가 좀 봐야 하나요? 그 시기를. 아마 뭐 공개적으로 뭐 딱 정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24일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4일까지 그 뜻밖의 여정을 좀 따라가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충일에도 알차게 좀 썰어봤습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무던히도 참았던 외로움의 눈물이 사랑했어 우리 미치도록